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8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하나씩 여러분들 같이 좀 보겠는데요. 일단, 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증시 혼조 마감, 테슬라 리콜, 네, 제조 PMI, 2020년 5월 이후 최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 침체로 가는 길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년 전보다 417% 증가? 어마무지하죠. 자,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가 전망치보다는 큰 폭을 감소했다. 아직은 실업에 대한 이슈가 안 나왔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실업입니다. 실업. 예. 자, 숨고르기. 예. 그 다음에 성장률 2%. 자, 보시면 되겠고, 고용보고서 대기,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렸는데, 자, 연준 사이트고요. 인기 시리즈에서 실업률을 보시면, 제가 계속 반복하죠. 자,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가 문제거든요. 이때 침체에 빠졌다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역대급 바닥이에요. 맞죠?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그래서 금리를 멈추는 것도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올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이런 때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 이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의 일이니까 너무 설레발 칠 것도 없고,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들은 붕괴가 일어납니다. 네,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이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지표인 버핏지표, 버블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지표에서 자, 뭐가 된다? 여기 보시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비율을 보시면 이제는 둔화가 되는 겁니다. 고점, 자, 내려오고 반등, 반등이죠. 157.7.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 자,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데일리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215에서 내려왔어요. 이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100까지는 와야 돼요. 최소 120.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100에서 123. 공정한 가치. 그러면 항상 그 가치가 왔었냐? 아니요. 보시면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나서 100 밑으로 갔어요. 그죠? 이때도 100이었습니다. 공정한 가치가. 자, 여기서도 리먼 사태 때도 자, 100 살짝 넘었다가 반토막 났죠. 150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죠. 그죠? 그러면 120까지 온다고 그래도 이 주가가 어느 2014년경 주가예요. 여기. 요 초록색 선이 그 당시에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 대한 종목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잖아요. 총 시가총액. 예.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많은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고 몇몇 애들만 위에 있다. 그러면 결국엔 100으로 수렴을 한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고점 대비 반이었지만 이번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아니면 연준의 의도대로 여기까지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지표로 CNN 공포 탐욕 지수죠. 현재 탐욕 구간에 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로 온다? 극대 공포 구간으로 온다. 그러면 얘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고점을 역대급 최고 고점까지 갔어요.
60 얼마였는데, 그죠? 68,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내려올리만 남았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 빠지고요. 나머지 애들이 다 빠꾸러지는 겁니다. 이게. 그죠? 얘는 올라가고. 그러면 정크본드만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자,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네, 이런 좀비 회사, 정크, 아니면 한계 기업들의, 부도죠.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결국에는 미국은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일요일쯤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 영상은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살짝 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가기 전에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효과, 저는 뭐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살짝 억울성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어제도 얘가 거의 6% 가까이 빠졌어요. 3달러. 그러면 결국에 얘는 제로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인데, 세계 5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하락하면서. 일봉을 보시면, 계속 갭으로 떨어지죠. 뭔가가 지금 위험한 순간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금융 위기를 촉발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죠.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트리거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영에 수렴하려면 아직도 3달러나 남았죠. 잘 지켜보시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우리 본장보다는 5원 올랐네요. 5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좀 보시고요. 자, 신기한 게 뭐냐? 여기 2파, 1파, 2파. 자, 지금 3파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그래서 여기 저점에 3파죠, 여기가. 자, 3파 저점에 38.2% 돌렸다는 거.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마찬가지 38.2%.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환율은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104.67로 마감이 지금 진행 중에 현재 있고요. 200일선 지금 붕괴시켰고, 자, 주봉을 보시면 38.2%, 자, 12월 달 들어서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는 지켜보시면 되죠. 아직은 확실하게 죽은 모습은 아니다. 언제도 그랬다. 이때 2000년대도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 잘 보시면서 잘 체크하시고, 자, 유로 달러 약세에 따른 살짝 올라왔죠.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니까 올라왔다. 그렇다고 유럽 경제가 좋아졌냐? No. 아닙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유가입니다. 81달러. 그러면 요거는 또 물가에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면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물가가 유가가 내리면서 같이 이제 물가도 조금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게 또 올라간다? 또 심각해지겠죠?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이더리움 유동성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는 연준이 담당하죠. 그래서 아무리 저걸 해도 연준에서 자, 금리 인상 신호가 안 나오면 이게 인상 신호가 인상 말고 자, 인상이 안 나오고 자, 멈추고 순서가 이렇죠. 인상 신호가 안 나오고 멈추고 금리 인하 이 신호가 나오면 얘는 돌아서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하락이에요. 지금 5개월, 6개월째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마 천선 깨질 겁니다. 이더리움은.
네, 지금 1276달러인데 얼마였어요? 네. 4천, 5천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유동성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계속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말 한마디에 널뛰기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RSI를 보시면 현재 44지요. 30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나스닥도 폭락을 더 할 것이고요. 보세요. 예. 나스닥 보면 이제 상승을 멈췄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이제 지나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 초가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밑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 체크하시고, 지금 선물 상황인데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촬영을 일찍하게 돼서 선물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네. 자, 이런 거 파악도 좀 해 두시고. 자, 문제는 국채 10년물인데, 자, 국채 10년물 장기물이 지금, 네,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2.94%. 그러면 스마트 머니들은 이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 네, 확실하죠? 큰 손들이죠. 아주 큰 손들. 자, 그 다음에 정책금리는 4.3% 반영하고 있고, 2년물 얘도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금리차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네. 자, 5년물도 내려오고요. 자, 30년물 내려왔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뭐가? 스마트 머니들이 자,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게 눈에 포착이 되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네. 그래서 금리차를 보시면 살살살 올라오고 있고, 10년물, 2년물, 자, 그 다음에 10년물, 3개월물. 역대로 또 더 내려가네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반영한 게 3개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년물과 그 다음에 5년물.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 중요한 건 뭐죠? 예. 예, 역전이 되고 나서 올라왔다는 거죠, 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올라올 지경에 와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한디? 예,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올라오는 와중에 폭락, 올라오는 와중에 폭락. 예, 이거는 잘 반영이 됐어요. 근데 먼저 선반영해서 빠진 애들이 아까 버핏 지표에서 총 그죠? 총 모든 종목의 저거죠. 이거 보시면 다시 자 총 시가총액이죠. 그러면 이 버블에 기대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먼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빠졌고 지금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반등도 세게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폭락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지표 아주 선명하지요. 선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30년물과 5년물은 장기 그 물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움직여요. 네, 요거를.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다? 큰 거 진짜 한 방이 남았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 얼마까지 내려갈지는 저는 가늠하는 건 피보나치로 하고 있죠.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한계 기업의 정크본드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지금 살짝 내려왔지만 중요한 거는 1파, 2파, 3의 1, 3의 2 조정 주고 78% 멈춰 있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사람 애태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면 살벌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계 기업 부도. 그게 이슈화 될 겁니다. 네.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 되겠다.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 그 다음에 자 NDQ SPX 자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자 NDQ DJI 자 정확하게 여기 저점 고점 38.2%죠. 조금 더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죠. 그래서 내려온 만큼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러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잘 판단하십시오.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NDQ RUT 하나 둘,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내려오는 과정 이게 남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PO 버블 그래서 닷컴 버블의 4배의 폭등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꺼트렸습니다. 누가? 연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저점 팬데믹 저점 2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여기서 헤매고 있죠. 65% 까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얘도 똑같은 겁니다. 공급이 안 되면 IPO 기업 공개는 물 건너간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거를 선반영해서 나타내고 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DR 호튼. 자, 이게 뭐죠? 부동산 회사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 가장 강력한 회사가 자 폭락을 했습니다. 46%. 그래서 작년 12월 달 유동성 축소에 따른 그때부터 폭락을 시작해서 올 6월 달까지 한 다음에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얘는 다우 쪽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등이 자 A파, 그 다음에 B파 자 61.8%까지 갔죠. 제가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자 전환되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지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도치 캔들이 떴네요. 자 이브닝 노지 스탁 그러면 전환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되겠다. 월봉을 보시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먹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해먹죠. 유동성에 기대어서 이때 마이클 보리가 이때 얘기한 거예요. 2005년 2006년 이때 근데 안 내려가니까 하다가 이제 크러쉬가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자 이번에도 또 내려오고 있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 버블도 지금 붕괴 중이고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주택시장 버블도 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자, 못 올라가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주가 방향에 대한 방향을 좀 보시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밑에가 뭐냐?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위에가 뭐냐? 나스닥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저점이 여기 있었고, 그죠? 여기가 나스닥 고점입니다. 자, 저점을 높여가죠. 이렇게 쭉 높여갑니다. 자, 그러다가, 자, 고점도 높여가면서, 고점이 생길 때마다, 자, 저점이 상승이 됐고, 그죠? 이렇게. 자, 내려올 때는 반등을 줬고, 고점이 형성되니까 저점들이 형성이 됐다. 자, 그래서 이때 많이 내려오니까 여기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얘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못 올라갔죠. 신기하죠. 많이 내려오면 폭등을 해야 되는데 많이 내려오면 폭등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만큼 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지금 바닥 다지고 있죠. 그죠? 보이시잖아요. 그럼 바닥 다지고 있는데 저점을 안 깨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하락에 배팅하는 세력들은 이거를 알고 올릴 겁니다. 자, 올립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나스닥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쪽 옵션 쪽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 VXN 나스닥 변동성 지수를 잘 보시라. 근처에 와 있죠. 그럼 결국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쪽 세력들이 이제는 하방 쪽으로 어마무시하게 배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스닥 QQQ 보시면 자, 이 상승에 대한 고점을 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돼요? 못 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고점, 저점 한 50% 정도 되돌렸는데 아무튼 상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200일선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일선 어때요? 하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장기 입형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 지표 하나만 믿고 가도 우리는 해피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돌아설 때가 이제 주식 본격적으로 할 때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그때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 그때는 저도 동참을 한다. 그리고 종목까지 같이 연습을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6,800까지는 보고 있다.
네, RSI 이런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 작황 버블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년 한 1년이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쪽으로? 아래로. 네. 그래서 만선이 붕괴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지수 걸렸죠? 200일선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나스닥 하락 주도는 반도체인데 한 번 더 크러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실제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2% 되돌렸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다. 무슨 준비? 네, 폭락 준비. 자 그러면 결국엔 뭐냐? 닷컴 버블에 84% 까였던 이거를 지금 재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도체 경기 내년 말까지가 거의 하방으로 간다고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적도 안 나오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크러쉬가 날 수밖에 없다. 얘는 그래서 한 1200에서 1000선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한 80% 넘는 상황이 되는 거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RSI 49고요. 얘도 한번 풍덩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P 500 자 신기하게도 이 고점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 중요하고요.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이 자꾸 지금 월요일 날로 막 헷갈리는데 목요일 날 엄청나게 올라왔죠. 파월 발언에 따른 그리고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파월 할아버지 파월 옹의 말은 다 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다가 작살 난 거죠 이게. 네. 자 우리는 서서히 속도 조절할 거야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올려. 계속 끝까지 올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 당국자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다.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그냥 메렁메렁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이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얘는 그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이쪽 전통산업 쪽의 어떤 실적에 기대어서 올라갔는데 계속 한계를 보여요. RSI를 보시면. 조만간 꼬꾸라질 때가 됐고, 실질적인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많이 꼬꾸라져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실업률 잘 보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